1장 행정의 기초이론 좀 봅시다. 행정의 본질 되어 있는데 다 아실만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일단 행정이라는 애가 바로 이거죠. 행할 행자에 요 정치할 정자 쓰는데 우리말로 이 정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말 자체는 다스림을 행한다 이런 말일 거예요. 근데 이 행정이 행정학으로 연구된 것은 실제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용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public 뭐라고 하죠? administration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public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공이다 이런 말일 것 같고요. 이 administration이라는 말이 라틴 말에서 온 건데 이것이 무엇에 봉사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다스림을 행하는 거지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공공봉사가 행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말로 했을 때 정치와 관련이 좀 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하지만 미국 애들은 정치라는 개념도 안고 있지만 최초로 행정을 성립시켰을 당시에는 이 행정이라는 의미를 정치라는 의미보다는 뭘로 이해했냐면 경영으로 많이 이해했던 겁니다. 경영. 그래서 우리 경영을 다른 말로 관리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애들은 또 경영을 뭐라고 하는지 또 봅시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프라이빗을 말 쓰죠. 프라이빗,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다 안 쓸게요. 그래서 사적이란 뜻이죠. 사적이다. 그러니까 사적인 봉사가 뭘 의미한다? 경영을 의미한다면 공적인 봉사는 뭘 의미한다? 행정을 의미한다. 이런 말일 겁니다. 근데 요즘은 미국 애들이 이제 프라이빗이란 말 잘 안 쓰고 무슨 말 많이 쓰냐면 바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럴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경영이라 말하고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이라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영과 행정 모두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확인됐고 하나만 더 할게요. 보통 어색한 번역인데 이 행정을 제가 구분 지으려고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공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럴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색하긴 한데 사행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행정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행정은 뭐냐면 바로 공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공행정. 우리 이럴 때를 뭐라고 할까? 보통 협의의 행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뜻이라는 겁니다. 좁은 뜻. 이 작고 좁다는 의미가 본질을 말하는 거고 하나 더 할게요. 사행정과 공행정을 모두 더해버리면 그때 뭐가 될까? 바로 그때는 광의 행정이 되겠다라는 점이에요. 아무튼 행정은 이런 공행정도 있고 이 공행정과 사행정을 모두 결합한 뭐가 있다고요? 광의 행정이 있다. 이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 협의의 개념과 아마 광의 개념이 나올 거예요. 한번 가볍게 확인해 볼게요. 이런 문제는 간혹 나오는 문제입니다. 가볍게 별표 하나 할게요. 가볍게 별표 하나. 쉽긴 하지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보시면 정부란 말 나오고 있고요. 뒤쪽에 행정부의 구조, 또 공무원의 활동 이런 말 나오죠. 다 필요 없어요. 하여간 정부, 행정부, 공무원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광의 협의예요. 협의예요. 근데 광의로 본다면 정부만이 아니라 밑줄이죠. 모든 조직 밑줄, 또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하는 협동적 노력의 한 형태다라는 말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협동 노력의 한 형태가 행정이다라고 정의한다면 그건 뭘 의미한다고요? 공행정과 사행정을 모두 결합한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이 순간 지금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고요? 행정을 하고 있죠. 그때 행정은 뭐죠? 공행정일 거고 우리 지금 유성제일고시 학원도 행정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요? 공행정, 사행정을 결합한 뭐라고 있죠? 광행정을 한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학원은 뭐라고 있죠고요? 사행정을 하고 있겠죠. 경영을 하고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개념은 좁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모두를 결합한 넓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일 거예요. 확인되겠고 그 다음 거기 세 번째 최근 개념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최근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의 원래 주체가 누구였을까? 행정의 주체가 원래 정부였겠죠. 행정은 원래 정부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바로 government라고 그래요. government. 그렇죠. government. 정부가 행정의 온전한 주체였겠죠. 근데 요즘은 이건 옛날 좀 얘기고 요즘은 행정의 주체가 이제 정부는 당연히 포함합니다. 포함하지만 정부 이외에 뭐 생기고 있다고요? 아주 다양한 주체가 생기고 있어요. 이래서
이 정부만 행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주체들에 의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결합해서 뭐라 부르냐면 government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 보통 governance 개념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governance. 그래서 아무튼 정부에 의한 행정이 기존의 행정이었다면 이제는 정부 이외에 다양한 주체의 행정을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고요? 그를 governance라 부른다라는 뭐 그런 말일 거예요. 이 정도는 확인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협의, 광의, 그리고 최근 개념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그래서 행정의 현상 자체가 상당히 뭐예요? 광범위하게 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한번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끝인 것 같아요. 됐고, 우측 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제 매스 생크가 나오는데 로젠브롬이 말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뭐가 나오죠? 거기? 접근법이 나와요. 접근법. 이거 잠깐 봅시다. 이거 적기고 갈게요. 접근법. 확인해 볼게요. 접근법. 여기다 지울게요. 요게 government, 이게 뭐라고요? governance.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이제 행정이라 함은 이제 여러 가지 정의있지만 난 그 중에 이 로젠브롬의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다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글을 빌려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있을까? 관리 의미. 관리 의미가 뭐예요? 지금 얘기했는데. 경영적 의미고, 두 번째, 정치 의미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예, 법적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경영, 정치, 법,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관리 의미를 봤을 때 행정은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거 하는 겁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또 뭐 하는 것과? 인적 자원을 뭐하고? 예, 동원하고, 여기 있어요. 물적인 자원을 뭐하고? 동원하는. 끝난 거 아니죠. 이 모든 걸 동원해서 뭐 한다고요? 관리하는 분야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이걸 관리적, 경영적 의미에서의 행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 우리 행정은 경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행정학을 이제 선택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행정법과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행정법보다는 오히려 뭐에 가깝다고요? 경영학 쪽에 훨씬 더 가까워요. 경영점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성하고 관리하는 분야를 어디서 배우냐면 조직론에서 배우게 되고 인적 자원 도원 관리는 인사행정론, 물적 자원 도원 관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걸 바로 재명정론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여기 책을 이제 펼쳐놓고 목차 페이지 가보실래요? 목차 페이지. 행정학은 큰 틀이 중요해요. 큰 틀이. 목차 페이지 가보시면 목차 페이지 10페이지일 거예요. 목차 페이지 10페이지. 목차 페이지 10페이지를 가봅시다. 가보시면 3파트가 나오죠. 파트 3. 찾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조직론입니다. 이거예요.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죠. 조직론이고. 그 다음 넘기시면 조직론 그거였고요. 그리고 목차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파트 4가 나올 거예요. 파트 4 찾았어요? 이게 뭐죠? 이게 인적자원 동원 관리를 말하는 인사행정론을 말하는 거고. 우측 페이지 파트 5 나올 거예요. 뭐 나올까? 이제 물적 자원을 도움 관리하는 뭐 나온다고요? 바로 재명정론이 나온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목차 좀 확인 작업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고. 그래서 목차의 흐름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제가 책을 개정판을 이번에 나왔는데 항상 쓸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자꾸 이제 해달라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색인을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색인 작업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오래 공부하다 보면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 색인을 찾아서 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색인을 내가 만들다가 요걸 많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안 만들었어요. 색인 만드는 것은 쉬워요, 사실. 그냥 내가 여기다가 체킹만 해주면 출판사에서 그냥 색인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몇 페이지 뭐 있는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색인 안 만든 이유가 뭐냐면 색인 없이 여러분들이 개념을 보고 나서 뭐예요? 이 목차를 보면서 내가 읽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추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파트 3가 뭐였죠, 지금? 조직론이었고 파트 4가 뭐였다고요? 인사행정이었고요. 파트 5가 뭐였다고요? 재명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됐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가를 좀 반드시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험생들은 보통 이 목차를 찢어서 갖고 다니기도 하고 찢으면 책이 버리니까 복사해서 옆에 놓고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가를 보면서 한번 작업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내가요. 진짜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수험생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무슨 뭐 창의성이나 논리력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 확보해서 이른바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 승부인데 그러려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분야가 어딘가를 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항상 책 찾기 싸움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여러 책을 한 두세 권 보는 게 아니라 한 책을 정통하게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책에 대해서 뭐예요?
책을 완벽하게 꿰뚫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일 것 같아요. 나중에 문풀 같은 거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책을 찾을 건데 찾으라고 어떻게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책을 절대 못 찾아요. 봅시다. 그러면 문풀 들어갔을 때, 문제풀이 할 때, 문풀 할 때 책을 찾지도 못해요.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도 못한다면 어떨까?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픈북을 시켜줘도 여러분 못 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책을 얼마나 잘 찾는가, 이게 승부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을 잘 찾으려면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가를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보겠고, 하나 물어볼게요. 일단 행정을 경영으로 본다면 이건 그냥 물어볼게요. 알 수 있으니까. 행정에 아주 중요한 양대 이념이 있는데, 이념이라 하면 뭔가 준칙이나 또는 바람직한 하나의 방향일 수 있는데, 행정을 이렇게 정의하면 능률이 중요할까, 민주가 중요할까? 행정을 경영으로 본다면 능률이 중요해요, 민주가 중요해요? 바로 능률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 정도 잊지 맙시다. 능률. 확인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능률. 근데 정치를 볼게요. 정책 의미로 볼게요. 행정이라 하면 이거예요. 시민의 요구에 뭐 한다? 부응하거나 또는 반응하기 위해서 뭐 할까?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정책을 형성하거나 형성된 정책을 뭐 하는 걸까? 집행하는 활동 분야를 우리는 정책 의미에서 행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이럴 때가 바로 정치인데, 여기 시민의 요구에 부응 반응한다, 이게 관심이 많이 보이는 주 중 하나일 거예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왜 처음에 할 때마다 이걸 항상 하는데 수업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봅시다. 앞으로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많이 그릴 거예요. 이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흔히 관료제라 그래요. 관료제. 이 피라미드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관료제라 말합니다. 그럼 사회과학은 개념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관료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관료제라 함은 바로 이거예요. 대규모화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할게요. 대규모화되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로 수직 분화가 벌어지게 되고요. 수직 분화. 수직 분화라는 얘기는 위와 아래가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이게? 이게 바로 계층제를 말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게요. 수평 분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평 분화는 뭐냐면 업무의 종류별로 또 횡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통 분업이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대규모화돼 있어서 수직 분화도 아주 많아지고 수평 분화도 아주 많아지고. 하나 더 할게요. 그렇게 만들어진 무슨 구조? 바로 집권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집권 구조. 이런 집권 구조를 우리 뭐라고 한다? 관료제라 개념 중에 하는 거예요. 이게 관료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격하시면 근무하실 곳이 뭐냐면, 관료제 중에서 무슨 관료제일까? 바로 정부 관료제일 거예요. 근데 관료제의 이런 모습은 정부에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어디 존재할 거라고요? 기업에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기업도 결국 대규모화된 무슨 구조니까? 집권 구조니까. 따라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행정과 경영에 공통점으로 뭐가 있다고요? 관료제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료제. 이게 관료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도 이런 모습일 거고, 우리 정부도 무슨 모습일 거다?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할게요. 그럼 관료제는 행정 경영의 뭐 차이점, 공통점? 공통점인데 하나 더 할게요. 관료는 뭐냐 이거예요. 관료가 우리 흔히 말하는 이거예요. 관료는 사무 직원을 말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관료에는 또 둘로 구분돼요. 뭐가 있을까? 바로 정부 관료와 뭐가 있을까? 민간 기업 관료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슨 관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 관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 관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 관료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 정부 관료가 뭘 의미한다고요? 그게 바로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유성제일고시학원 여기 2층이죠. 2층에 가보시면, 3층인가? 3층에 보시면 직원들이 있죠. 그 직원들도 관료가 아니다. 그들도 관료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무슨 관료라고요? 정부 관료, 기업 관료. 기업 관료라는 겁니다. 암기하세요. 관료제는 대규모화된 집권 구조고, 다시 관료는 뭐라고요?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뭐라고요? 사무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제와 관료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공통점, 바로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부가적으로 하겠고. 하나 더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정부 관료인데 합격하시면 이제 여기서 근무하시겠죠. 공무원이 여기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공무원들은 밖에 누가 있을까? 시민이 있겠죠. 요즘 경제학을 하는 애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대리자일까? 시민이 주인이에요. 주권자는 시민이니까. 그럼 공무원은 누구다? 공무원은 바로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대리인. 말이 좋아 대리인이지 사실 뭐 이거 종이라는 겁니다. 종. 난 그래서 여러분 존경한다고 했죠, 내가. 됐죠? 지금 주인을 포기하고 고생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종은 반드시 주인이 요구하면
뭔가 요구하면 종은 반드시 뭐 된다? 요구하면 반응해야 돼요. 이 반응한다는 말 어서 있죠. 반응한다, 부응한다. 하나 더 할게요. 응답한다. 이런 말들이 뭐냐면 모두 여기다 쓸게요. 능률, 민주. 이게 곧 뭐라고요? 민주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 쪽에서 이 능률과 민주는 정말 중요한 행정의 양대 이념이라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능률과 민주는 양대 이념 맞는데 이 양 개념이 어떨까? 상당히 좀 가까운 개념일까? 좀 거리가 먼 개념일까?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좀 배타성이 많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주를 추구하면 능률이 떨어지게 되고 능률을 추구하면 민주가 떨어지게 되는 좀 배타성이 강한 개념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 싶고 그래서 배타 쪽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할까? 항상 우리 행정학은 이게 필요해요. 조화가 필요한 개념으로 파악하자 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학은 그래서 능률과 민주라는 양대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조화롭게 바라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는 않아요. 능률을 추구하면 민주가 떨어지게 되고 민주를 추구하면 또 능률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어디서 공부하냐면 바로 정책면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목차 보세요. 목차 파트 2예요. 목차 파트 2를 말한다라는 뭐 그런 점일 거예요. 파트 2. 목차 찾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파트는 어디예요 지금? 목차 보세요. 이제 목차. 제 1파트 뭐가 보고 있죠? 행정학 무슨 이론? 기초론 보고 있고요. 2파트가 뭐예요? 여러분 1파트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행정학 총론이라고 그래요. 행정학 총론. 그럼 2파트부터 뭐라고요? 행정학 강론이 되는 거예요. 행정학 강론.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정법은 이렇죠. 우리 국어공무원 시험에서는 행정법은 시험을 어떻게 치르죠? 행정법 총론까지만 치르고 행정학 강론은 치르지 않습니다. 7급 행정법은 어떻죠? 행정법 총론과 행정법 강론을 모두 다루고 있지만 9급 행정법은 뭐라고요? 행정법 총론만 치고 있다는 겁니다. 강론은 보지 않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학은 뭐라고요? 행정학 총론도 하고 행정학 강론 이 모두를 다 뭐하고 있다고요? 커버하는 분야라는 겁니다. 9급이든 7급이든 간에.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파트 1 뭐였다고요? 행정학 기초이론. 파트 2 뭐예요? 정책론. 파트 3 조직론. 파트 4가 뭐예요? 인사. 파트 5가 뭐예요? 재능적입니다. 사실 내가 기본반에서 다루고자 싶은 주제가 여기까지예요. 사실은요. 근데 파트 6도 볼게요. 뭐 별건 아닌데 뭐 나와요? 파트 6? 행정개혁론 나오죠. 많이 나는 주제고요. 이거는 어차피 계속 다루는 분야 주제고 파트 7과 8 나옵니까? 7과 8 나와요. 7이 뭐예요? 정보지식론이고 8이 뭐예요? 지방정론이죠. 이 7, 8은 제가 별도 단과반으로 하게 될 겁니다. 별도 단과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기본반을 어디까지 나갈 거라고요? 기본반을 1파트부터 몇 파트까지 나간다고요? 5파트까지 나갈 거고 그리고 내가 단과반이 있는데 단과반에서 어떻게 나갈 거라고 단과반에서 다시 1파트부터 5파트까지 뭐 6파트까지 단과반에서 한번 나가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단과반 중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였냐면 제가 정보지식과 지방정만 별도로 한 단과반을 할 거예요. 그때 뭘 할 거라고요? 7파트와 8파트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는 지금 여기까지만 할 거고 이제 9월달 개강하는 뭐예요? 단과반에서 요걸 할 거고 별도 날짜를 잡아가지고 또 요걸 하게 될 거예요. 요건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건 한 3일? 4일 정도 한 짧은 단과반일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따로 떼서 이렇게 할 거고 8파트의 지방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7급에서는 또 뭐예요? 이건 이게 하나의 또 과목이에요. 이거 하나 자체가. 7급에서는 뭐예요? 지방자치론이라는 하나의 과목이 또 있고요. 하나의 과목이 있고 또 지금 7급 쪽에서는 또 하나의 과목이 또 있어요. 이것도 한 과목이에요. 그 인사조직론이요. 여기 또 한 과목이에요. 7급 쪽에서는요. 선택 과목으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이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가반을 이렇게 벌려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아, 김시동 막 돈에 미친놈이다. 막 돈 벌려고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행정학이 이게 한 방에 커버가 안 되는 거. 원래 이것도 사실 나눠줘야 돼, 이것도. 이것도 2달 만에 끝낼 수도 없는 주제인데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2022년부터 뭐가 되는 거죠, 우리 행정학이? 이제 10년 만에 드디어 뭐예요? 암흑기를 벗고 드디어 뭐예요? 이제 필수 과목이 될 거예요. 필수 과목이 되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단과반도 뭐예요? 3개월 코스, 많게는 뭐예요? 4개월 코스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야 커버 가능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법과 행정학을 비교하는데 난 이제 자신있게 말할 거예요. 옛날에 내가 자신있게 말을 못했어요. 아마 지금 행정 선택한 사람들은 아마 끝까지 뭘 할 거라고요? 행정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원은 항상 1년을 먼저 나갑니다. 항상 1년을 먼저 나가기 때문에 몇 년부터 행정학이 필수라고요? 행정학 행정법이 일반 행정 필수라고요? 2022년부터죠. 그럼 우리 내년도 시험 뭐가 있죠?
2020년 시험까지 이제 선택 과목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가 되면 뭐예요? 아마 이론반 강의는 개강이 안 될 거예요. 뭐 될 거라고요? 그냥 선택 과목에서 뭘 할 거라고요? 그냥 문풀만 좀 하다 말 거예요. 그래서 내후년부터 뭐라고 되냐고요? 여러분 뭐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거의 1년에서 1년 반 이상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 과목을 정할 때 미리 잘 숙고하셔야 돼요, 지금. 2020년까지 시험을 볼 수 있긴 하지, 2021년까지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실제 2020년 하반기부터는 뭐예요, 사실상? 나머지 과목들은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학원에서는 아마 퇴출될 거예요. 학원은 뭐 하는 곳이니까? 학원은 정부다, 기업이다. 기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커지면 뭐예요? 바로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사회 하는 분손 들어볼래요? 사회? 계획을 미리 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분들. 언제까지라고요? 2020년, 2021년까지 사회 볼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그게.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좀 죄송한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이미 공지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2021년에는 사실상 수업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2020년이 사회나 이런 거에 마지막일 거예요. 그리고 수학, 과학 손도 볼래요? 수학, 과학. 여기 거의 없고요. 아무튼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험 시작했으면 뭐예요? 2021년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가장 이상적 시험이라는 게 이제 내년에 끝내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1년 뒤로 밀리면 어떡할까요? 2021년이 그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회를 굉장히 이제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사회가 편한 건 사실이에요. 편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행정학, 행정법, 사회에 있어요, 지금. 뭐 수학, 과학은 거의 안 하니까 됐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라고요? 자식에게 갈게요. 행정학이에요. 이런 과목들은 과목도 아니에요, 사실상. 이건 과목 축에도 안 들어가, 이런 것들은. 이건 과목도 아닙니다. 행정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행정학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시스템에서는 뭐냐면, 실제 행정학이 문제풀이 할 때, 20문제 풀 때, 이게 한 9분에서 7분 안쪽에 끝나요. 이 행정법이 20문제 풀 때 한 15분 걸려요. 사회가 한 20분 쪽 걸려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영어 문제 풀 때 20문제 몇 분 풀어요? 20분에 못 풀어요. 합격한 애들이 보통 35분에 풀어요. 원래 1분당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영어에서 뭐예요? 35분이 걸리면 약 15분 오버한 거 되거든요. 2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럼 15분 까먹을 수 있는 데가 이제 없을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상 보면. 행정학.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또 장점이 있을 겁니다. 공부량으로 말한다면 행정법에 약 2배일 것 같고요. 사회에 뭐 3배쯤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겁을 줘도 괜찮겠죠, 이제는? 옛날에 내가 말도 못했어요. 왜? 이거 선택 안 할까봐. 이거 안 할까봐 말도 못했는데 이제 선택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지난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선택 과목 시스템 들어가면서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너무 이렇게 홀대해 놨는데 공무원 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행정법, 행정학은 필수여야 하는 겁니다. 이건 자체가.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불러요. 이제 행정법, 행정학이 선택해서 당시가 벌었다고요?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뭐예요? 이제 행정학 시대가 온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일단 마음속에 행정은 뭐예요? 어렵다, 쉽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또. 그럼 또 여러분 다 도망갈까 그러는데, 아무튼, 어렵진 않은데, 이런 느낌 들어요. 좀 번잡해요. 또 지저분해요. 그리고 명료하지가 않아요. 원래 여러분 생각에는 법이 대단히 힘들 것 같잖아요. 그죠? 법은 굉장히 명료해요. 근데 학자들은 들어가면 뭐라고요?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국어 과목 중에서 뭐예요? 국어 학이에요, 국어예요. 국어. 영어 학이에요, 영어예요. 영어. 국사. 학 안 들어가잖아요. 행정법도 안 들어가죠. 사회 안 들어가죠. 학자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그건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학문은 뭐라고요? 그래, 명료하다, 명료하지 않다? 명료하지 않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좀 명료하지 않은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행정학이 이렇게 논리로 풀어가는 학문이 좀 아니에요, 이게. 논리 학문보다는 뭐가 강하다고요? 역사 전개 학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나올 때마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논리가 딱딱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휘발성이 엄청 강해요. 한번 수업 듣고 집에 갈 때 잊어버려요. 됐습니까? 다음 주 전혀 기억 안 나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학 이런 것 같아요. 하루에 많이 읽는 것보다는 하루에 조금씩 매일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 스타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할 때 하고. 영어도 한 방에 몰아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아마 꾸준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됐죠? 미리 한번 말씀드렸고요. 됐죠? 그리고 앞으로 구도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기본말에서 어디까지 할 거라고 내가? 5파트까지 할 거고, 9월 다음 주 개강하는데 1파트, 6파트까지 나갈 거고요. 그리고 내가 별도 시간 잡아가지고 뭐예요? 7과 8을 3일 내지 4일 내에 끝낼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할 겁니다. 됐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법적 의미 좀 볼게요. 법적 의미는 뭐냐면, 행정은 반드시 뭐예요? 이겁니다. 법적인 제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 인치행정, 법치행정.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법치행정이라 말하는 거예요. 법치행정. 그냥 물어볼게요, 그냥. 법치행정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뭘 강조할까? 당연히 합법성을 강조하겠죠? 여러분,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우리 모두는 법 앞에 뭐 하죠? 평등하죠. 따라서 합법성 밑에는 뭐 깔려 있다고요?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합법과 형평은 또 함께 할 수 있는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능률, 민주, 합법, 형평이 우리 행정학의 아주 중요한 이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념은 뭐라고요? 능률과 민주라는 겁니다. 됐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 양대 이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조직론과 인사와 재무제도는 능률이 좀 강하다면 이 정책학은 뭐라고요? 이건 좀 민주가 좀 강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마무리 짓게요. 그래서 우리 어디를 끝낸 거예요, 지금?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얼추 끝낸 거예요. 됐습니까? 그 정도 작업을 합시다. 그래서 밑줄을 일단 거볼게요. 그 로제론 박스에서 관리 쪽에서는 어디다 밑줄을 볼까? 능률입니다. 능률. 정치는 어디다 밑줄을 보면 좋아요? 민주고요. 법에서는 합법과 형평이죠. 온 김에 로제론 박스 하나 더 볼게요. 거기 개인에 대한 관점 나옵니까? 그거나 보고 싶어서 그래요. 관리, 다시 말하면 경영. 여러분, 경영에서는 인간은 인간일까, 인간이 아닐까?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을 보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할까? 비인격성, 몰 개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 경영에서는 비인격성을 뭐라고 할까? 성으로 쓰세요. 얘를 뭐라고 할까? impersonality라고 그래요. impersonality. I am이 not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안 본다는 겁니다. 비개인성, 몰 인격성이라고 말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굉장히 뭐예요? 좀 비정한 학문 분야예요. 비정하다. 왜? 인간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우리 행정학은 당연히 뭐예요?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인간성 또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두 번째. 정치에서는 뭐죠? 인간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에요. 집단 속의 한 부분으로서의 개인이에요. 잊어보세요. 집단 속의 한 부분이다. 결국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집단과 집단 사이에 뭐가? 투쟁, 경쟁, 타협, 흥정, 협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뭐라고요? 인간을 뭐로 본다고요? 한 개인으로 본다고요? 아니면 집단 속의 부분을 본다고요? 집단 속의 부분을 본다는 겁니다. 정치는 그럼 뭐라고요? 앞으로 얘기할 건데 집단과 집단 사이에 뭐라고요? 투쟁, 경쟁, 타협, 흥정, 협상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나중에 공부할 텐데 다원주의 정치 과정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연구된 학문이기 때문에 깔려있는 기본 베이스가 뭘까? 전제주의일까? 아니면 민주주의일까?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전제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민주주의, 다원주의 베이스를 깔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뭐예요? 헌법상 기본 가치예요. 자유민주주의 또 뭐예요? 민주다원주의라는 기본 개념을 우리 행정에 깔려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독재 마인드나 전제정치 마인드가 들어와 있으면 이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들 어디 가셔야 돼요? 부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뭐예요? 행정학이고 미국 스타일이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출발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독재 마인드나 전제정치 마인드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정책 좀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니에요. 입으로 넘어가실 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장면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됐고. 그리고 수업 듣다 보면 대단히 뭐예요? 내가 친미적 모습을 보일 거예요. 미국과 친한 모습을 보일 텐데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아시겠죠? 나도 미국 속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뭐예요? 우리 헌법 가치가 바로 서구 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깔고 있기 때문에 친미적 모습, 이런 모습을 내가 보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하지 마시고요. 됐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세요. 법에서는 인간은 뭐예요? 하나의 인간이다, 하나는 인격의 존재다. 인격의 존재인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남을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남을 때리는 것은 타인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거니까. 욕하면 돼야 안 돼요? 욕하는 것도 안 돼요? 그것도 폭행이에요. 아시겠죠? 됐죠? 여러분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앞으로 막는 거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폭행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길 막는 건 폭행이 아닌 줄 알고 있죠? 대한민국 형법은 뭐라고요? 길을 막는 것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길을 막는 것도 그의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거고 그의 인격을 훼손하는 거니까. 뭔 말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좋다고 계속 따라다니는 걸 뭐라고 하죠? 스토킹도 뭐예요? 범죄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왜? 그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거니까. 됐습니까? 뭐 이런 거 그냥 컨셉이에요. 법에서는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의 인간 아니면 법적인 인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인격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확인 작업 끝났어요. 아직은 읽지 마시고 나머지는 아직은 못 읽어요. 됐죠? 기본반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옛날부터? 내가 보는 것만 보시고 다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 볼 수가 없어요. 다 보면 여러분 머리 터질 거고 아마 중간에 그만두실 거예요. 일단 내가 밑줄 긋고 내가 얘기한 것만 보세요. 아시겠죠? 됐죠? 그것도 안 보면 화나는 거고. 됐습니다. 그 다음 02번 뭐예요? 행정법학적 개념 나와요. 행정법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싶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행정학적 개념 나와요. 행정에서 또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행정법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거예요. 잠깐만 보여만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똑같은 주제인데 행정을 다루는 주제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있을까? 하나는 행정 뭐가 있다고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행정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행정학이죠. 됐죠? 그럼 봅시다. 행정법과 행정학의 차이점 잠깐 얘기해 볼게요. 행정법은 뭘 다루는 거냐면 이 졸렌의 측면을 다룹니다. 졸렌이 뭐냐면 안 쓸게요. 잠시 할게요. 행정학에도 있으니까. 행정학도 뭐가 있다고요? 졸렌이 있을 거고요. 또 있어요. 행정학은 자인의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일단 쓰고 갈게요. 그럼 행정법은 일면성을 갖고 있다면 행정학은 두 가지 결합했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당연히 뭘 갖고 있다? 아마 양면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정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졸렌이 여기 써 있으니까 이건 하지 맙시다. 여기서 합시다. 졸렌이 뭐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졸렌은 우리말로 가치나 또는 뭐가 당위나 또 뭘 말할까? 규범을 말하는 말이에요. 가치, 당위, 규범이라는 말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또는 바람직한 것, 뭐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라틴 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뭘까 이게? 바로 value예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인은 뭐냐면 자인은 이걸 거예요. 어떤 사실 그 자체를 말할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뭘까? 팩트를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은 value만 추구한다면 우리 행정은 뭘 추구한다고요? value와 팩트를 모두 추구한다는 겁니다. 아직 행정법 시작했어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죠? 행정법은 앞쪽에 뭘 배우냐면 딱 디포트되어 있어요.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작용법에서 이제 행정작용에 뭐가 있는지, 행정행위에 뭐가 있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부는 사실 뭘로 이어질까? 마지막에 행정구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행정구제법에는 뭐가 있을까? 행정심판법과 뭐가 있을까?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위법부당한 행위 때문에 고통을 겪은 우리 국민들을 뭐 해주겠다? 구제해주겠다는 것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존재 이유예요. 행정법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요, 결국? 행정심판과 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고통받은 우리 국민을 뭐 해주겠다고요?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좋은 상태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도와주겠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됐죠? 그러니까 행정법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행정학은 뭐라고요? 그것도 물론 있으면서 이거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이 뭐라고요? 일면적, 양면적. 양면성이 강하죠. 그럼 뭐가 더 어려울까? 행정법이 어려울까? 행정학이 어려울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이제 법을 전공 안 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행정법 하면 막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은 법하면 막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법하면 무서워해, 그냥. 막 법하면 일단 무서워, 그죠? 법 공부하는 애들은 똑똑한 애들, 안 똑똑한 애들. 막 똑똑한 애들. 막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되게 멋있죠, 멋있죠. 그죠? 개뿔 멋있어. 됐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여러분들 막 법에 대한 뭐 환상이 있어요. 법하면 막 굉장히 어려운 공부고 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변호사 합격한 애들, 사업시험에서 합격해서 이제 판사, 검사하는 애들은 막 법을 외울까, 외우지 못할까? 어떻게 외워, 어떻게 해? 나 참나,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해요. 무슨 뭐, 어르신들 잘 모르는 분들이 무슨 뭐 육법전설을 외운다, 이런 말 하고 있고요. 우리 뭐 법에 기본상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헌법. 뭐가 있을까? 민법. 또 뭐가 있을까? 형법. 이 기본상법인데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헌법이 그나마 좀 법 조문이 작아요.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못 외워요. 사법시험장 가면 뭐 지금 바뀌었죠. 변호사 시험장 바뀌었죠. 법전을 줘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법전을 주고 법전을 보면서 뭐예요?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을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당혹하실 거예요. 행정학이 법 문제가 나오면 더 힘들어요. 행정학은 그냥 개별법도 내고 시험도 내고 그냥 법좀 그대로 내고 또 뭘 낼까? 더 나가서 시행령까지 내고 규칙도 내요. 미칩니다, 완전히요. 됐습니까? 그 미치는 모습 내가 보여드릴 거예요. 됐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 아마 필수가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법을 두려워하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은 그냥 나오는 족족 완비하면 되고,
법은 일단 뭐가 있냐면 딱 이래요. 행정법선생님 오실 거예요. 행정법선생님 오시면 이렇게 강의하실 거예요. 깔끔해 그분. 첫 번째 의의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요건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 뭐 할까? 효과 얘기할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뭐 얘기할까? 판례의 동향을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법은 딱딱 이렇게 돼 있어요. 딱딱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를 봐도 흔히 말하는 법 논리가 있어요. 법 논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례 수업 들으면 대단히 편안해요. 그냥 들어가면서 뭐예요? 느끼는 정도 거예요. 됐습니다. 근데 행정학은 수많은 전문가가 여러 가지 현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좀 번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면적이다, 양면적이다. 양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또 앞으로 또 계속 경험해 보시겠고요. 그 다음 볼게요. 이럴 때 행정을 뭐라고 부를까? 보세요. 이럴 때를 아트로서 행정학이라고 부르고, 이럴 때를 뭐라고 부를까? 이럴 때를 사이언스로서 행정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아트가 뭐예요? 아트가 우리말 뭐예요? 예술이거나 또는 뭐라고요? 기술이고, 사이언스는 뭘까요? 과학이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예술의 존재 이유가 뭘까? 예술은 이걸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거고, 뭐예요? 바로 처방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졸리는 게 뭐냐면 뭔가 좋은 거예요. 또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걸 없애고 좋은 걸로, 바람직한 걸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문제를 처방이에요. 됐죠? 뭔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놈은 그게 없어요. 문제를 처방은 없고 단지 뭐예요? 인과 법칙만 뭐 하겠다?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즉 어떤 경우가 나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성만 따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바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것이 과학의 존재 이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하신다면 게임 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주로 뭘 배웠어요? 아트를 배웠어요? 사이언스를 배웠어요? 여러분 이거 안 배웠어요. 다 이거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대학에서는 주로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 기술 가르치지 않아요. 인과법칙성만 구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봅시다. 우리 전문대학과 사한대대학의 차이점 얘기할게요. 사한대대학에는 뭐가 되냐면 학과 이름이 행정학과예요. 이렇게. 근데 전문대가 뭐라고 돼 있을까? 행정과예요. 학자가 빠져요. 학자가 들어가면 사이언스고 학자가 빠지면 뭐라고요? 아트예요. 똑같아요. 서한대학은 기계공학과라면 전문대가 뭘까요? 기계과예요. 아마 봤을 거예요. 학자가 붙으면 뭐라고 이거는? 바로 사이언스를 말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난 그래서 행정법학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행정법 선생님이 행정법학이라고. 난 그 말에 부정합니다. 행정법학은 개뿔. 행정법술이에요. 이건 행정법술이고 이게 뭐라고요? 행정학이에요. 난 행정법을 아주 격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우리 허준 선생님 계시죠? 허준은 의학자예요? 의술가예요? 의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의술. 아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 오면서 조선에 걸출한 의사 하나 나와요. 그 사람 의학자라 부르는데 이재마가 나와요. 이재마가 드디어 뭐예요? 인간 육체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게 인과성을 구분한 거예요. 그게 일반 법칙화라 그래.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재마를 뭐로 본다고요? 의학자로 부른 거고 허준을 뭐로 본다고요? 의술로 부른 거예요. 뭔 말 아시려나요? 여러분 동매병원 의사들은 뭐예요? 아티스트예요? 사이언티스트예요? 여기 있는 여기 의원들, 여기 동네에 있는 의원들은 뭐예요? 사이언티스트, 아티스트들이에요. 그냥 기술자들이에요. 그러면 대학병원 의사들은 뭐죠? 대학병원 의사들은 아티스트이면서 뭐라고요? 사이언티스트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의료 기술을 통해서 사람 환자를 회복시키는 거죠. 아트 측면도 있죠. 의학이라는 것은. 의학도 똑같아요. 그런데 의학은 또 뭐죠? 이런 인과법칙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 의사들은 뭐예요? 실제로 뭐예요?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게 뭐예요? 환자에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통해 또 뭐예요? 또 새로운 분야, 학문 분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의학과 행정학이 많이 비슷해요. 행정학도 뭐라고요? 실제 행정의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를 통해서 뭐예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인과성을 확보해 보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면적, 양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 보여줄게요. 책을 들고 가서 잠깐 보여줄게요.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 확인해 드릴게요. 내가 별건 아닌데 페이지 122페이지예요. 122페이지 가보시면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나옵니까?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이언스 아트 나와요? 찾았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옆에 팁 보실래요? 행정학의 일면성, 양면성?
양면성 보이고 있고요. 온 김에 하나 더 볼게요. 그 사이언스 아트에 보시면 사이언스는 뭐 중심이죠? Y 중심. Y 중심이 뭐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전화 받으신가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원인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Y 중심이죠. 그럼 우측은 뭐죠? 기술은? 하우 중심 나와요? 하우 중심 뭘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예요. 됐습니까? Y 중심은 왜를 찾는 거고 하우는 뭐라고요? 어떻게를 찾는 거예요. 뭔 말 아시겠죠? 여러분 대학 다니실 때 뭘 찾았다고요? 하우를 Y를 찾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그런 장면들 확인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다 볼 수가 없어서 지금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봅시다. 그래서 2페이지 가보실래요? 팁, 행정법, 행정학 나와요. 그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행정법 뭐라고요? 일면성만 있다면 행정학 뭐라고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잊으면 안 돼요. 아트는 뭐라고요? 문제를 처방이고 얘는 뭐라고요? 인과성 구현이에요. 됐죠? 그 밑에 팁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거기. 행정은 뭐다? 일종의 봉사다. 그러니까 공행정도 봉사하고 사행정도 뭐라고요? 봉사다. 할만하죠, 지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또 수업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됐고, 넘기실게요. 그럼 페이지 4페이지인데, 행정학적 개념 나오죠? 행정법 관심 없으니까 넘어갔어요. 행정학적 개념인데, 관리설부터 통치기능설 막 나와 있죠? 근데 이걸 볼 건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지금 쉬었다가 한번 나가볼게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한번 쉬었다가 나갑시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수업 듣는 분들은 뭐 편안할 겁니다, 지금요. 그냥 보면서 딱딱 암기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쉬었다 가죠.